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보다 훨씬 중요한 법인세 회계라고 있죠? 승질나는 회계예요. 자, 이 뭔지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는 중요한 게 주주와 세금 계산하는 목적이 아니죠. 반드시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맞죠?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있죠, 여러분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의 특징은 뭐냐면, 플러스 유보는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고, 맞죠? 반대로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의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올해 플러스 유보가 떴대요. 그럼 올해 플러스 유보가 뜨면 그것만큼 법인세가 늘어나죠, 올해는. 그죠? 하지만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니까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는. 맞죠? 그럼 우리가 법인세를 절감한다라는 건 그만큼 미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미래 경제적 효익은 수익이 높아지는 것도 경제적 효익이지만 원가를 절감하는 것도 효익이에요. 했죠? 그럼 이때는 자산으로 미래에 법인세 자산 효과가 있다라고 주주한테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여기 할 때마다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보면 얘네들 없네. 이런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 갖고 온 거거든요, 재무상태표. 이게 뭐냐면 이연이 우리 과세 이연이 연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법인세 자산 효과가 날 거다. 그러니까 미래에 세금을 절감할 거다라는 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고 해요. 맞죠? 지금 사례된 게 법인세가 미래에 세금 절감하니까 자산 효과잖아요. 근데 미래에 세금을 절감시키는 거죠. 그 효과를 미리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미래에 세금이 절감될 거다라고. 받아들여줘요. 여기 표정 안 좋은 거 당연한 건데. 알죠? 그 다음에 거꾸로 어디 갔어? 없나, 여기는? 이연법인세 부채는 없네. 음. 자, 아무튼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화면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들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 쓰죠? 법인세는 우리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재무회계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발생주의는 회계상 이익 있죠? 회계상 이익은 발생주의라 여기 화면 보시면 할게요. 자, 여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회계상 이익이죠. 그죠, 여러분들? 회계상 이익이 발생주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법인세도 그러면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발생주의에 따른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거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하잖아요. 법인세는. 그죠? 근데 여기는 법인세 회계예요. 회계다 보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때는 중소기업 빼고는 다 발생주로 고쳐야 돼요. 법인세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도 발생주로 계산이 된다라는 논리예요. 알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구하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회계상 이익 가지고 법인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단기 순이익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 이익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은 법인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 법인세니까 얘네들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잖아요. 권리 의무라 쓸게요. 그럼 이 과세 대상 소득도 권리 의무 확정주의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계산한 법인세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른 게 아니라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란 말이에요. 그걸로 세금은 내지만 주주들한테 발생주의에 따라서 보고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속된 말로 개 같죠? 자, 어떻게 해야지? 내 문제 내는 내 문제나. 그래서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자, 그러면 세무조정상. 자, 그랬을 때, 자, 화면. 자, 보시면. 자, 여기 화면. 자, 이거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가산조정에서는 어떤 유보가 나오죠? 가산조정. 그렇죠. 단기에는 가산조정이 플러스 유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플러스 유보에 세율 곱한 것만큼 법인세가 늘죠. 그죠? 하지만 미래에는 얘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단 말이에요.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 추인은 항상 유보 쪽에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면 그만큼 나중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그죠? 그거를 아까 보셔서 사실 올해연도 많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우리 입장에 짜증나지만.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실제로는 주주도 못 알아먹어요. 이연법 저설이 뭐야 이렇게. 알았죠? 그럼 이제 용어 정리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법인세 자산이죠? 세금을 절감하잖아요. 법인세를 절감하는 거니까 법인세 자산. 그리고 미래에니까 이연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고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플러스 유보가 이연법인세 자산인 거예요. 왜?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연법인세 자산 미래 효과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 효과. 지금 효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플러스 유보지만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다. 이 미래의 그 마이너스 유보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세금을 절감한다 이거예요. 알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세금을 절감하니까 차감할. 미래요. 할. 장난친다니까 여러분들. 차감한 막 이렇게 장난쳐요. 차감하는 단기고 차감할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차감할.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재무회계에선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일시적 차이로 한다라고 했죠. 일시적 차이. 그죠? 일시적 차이. 예, 언젠가는 없어질 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럼 여러분 차감 조정에서는 단기에 어떤 유보 나와요? 차감 조정에서 단기에.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나오죠? 그럼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는 지금 당장은 미래 요 마이너스 유보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만큼 세금이 줄죠. 단기에는. 하지만 얘가 나중에 뭐로 추인돼요? 플러스 유보로 추인돼.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 미래에는. 맞죠? 그럼 미래에는 그만큼 세금을 올리죠. 증가시키죠. 그럼 미래에 세금을 올린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가는 거예요. 유출. 법인세 더 내는 거니까 미래에는. 세금을 더 낼 거다라는 거 그만큼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건 부채지, 부채. 우리 부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미래의 세금을 더 낼 거니까 더 낼 세금 효과 표현해주자라는 단계에. 더 낼 세금이니까 법인세 부채죠. 되세요? 근데 미래에 더 낼 세금이니까 얘를 이연법인세 부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꼭 단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추인되는 애가 미래 추인되는 거니까 추인되는 효과로 생각하셔야 안 낚여 이게. 맞죠? 이렇게 장난친다면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 이렇게 차감할.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하는 놈이네. 차감할 미래형이니까 얘는 가산할이 나중에 가산할 반대 효과잖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세금을 더 낼 거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로 요거 가지고 낚시를 많이 파요. 가산할, 차감할 가지고. 문제. 자,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러면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회계상 법인세 비용 발생 중이 뭐냐 도대체? 그것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왜냐하면 시험에는 계산 문제도 2번을 냈었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자, 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법인세를 내기 전 10만 원 벌었대요. 그럼 요건 여러분들 발생주의죠? 회계상 이익이니까. 발생주의. 자, 그런데 이번에 입금 불산입이라는 마이너스 유보. 별도 언급 없으면 차감할, 우리 일시적 차이. 그래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2만 원 떴대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입금 불산입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권리 의무라고 할게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잖아요. 그죠? 확정주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과세 대상 소득 있죠? 자, 뭐 이런 것들 무시하고 우리 뭐 각사업연도 뭐 이거 뭐 기부금 한도 초과 이런 거 무시하고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없다. 2월 결손은 공제도 없다면 그냥 과세 표준이 8만 원 내겠지. 그렇죠? 그리고 현행 세율이 2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럼 이 과세 대상 소득도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법인세 비용도 몇 나와? 법인세 비용도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다라는 거예요. 즉 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계는 발생주의를 쓰지 권리 의무가 아니니까. 자, 그럼 사례 들어보기 어떤 사례냐? 화면 보시면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다라는 걸 어디서 그린 것 같은데 할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 내가 X 1년 7월 1일 날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금을 했대요. 여기 X 1년 12월 30일. 잠깐만. 여기다 아래다 쓸게. 죄송해요. 아래다 써요, 여러분들. (31일이고) 이것도 X 2년 6월 30일 날 이자 4만 원 수령. 위에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그냥 여러분 짜증날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장부에는 X 1년 장부 안 나와. 그럼 장부에는 우리가 X 1년 12월 31일 날 장부에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내가 이제 1년치 이자가 4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1년치 이자가 4만 원인데 회계는 발생주에 따라서 차변의 미수수익 2만 원, 6개월치. 대변의 이자 수익 2만 원 적을 거란 말이에요. 동의되시죠? 회계. 그래서 회계에서는 6개월, 여기 6개월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지났으니까 6개월치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게 적겠지. 4만 원. 4만 원이 뭐 4만 원이야. 2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수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세법.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안 되시면. 우리 회계에서 기억나시죠?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이자 수익은 단지 기간만 경과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냐면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4만 원에 대해서 다 원천징수하는 게 편하니까. 그죠? 그 세법은 미안하다. X. 그럼 세무 조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X1년도에 입금 불산입. 맞죠, 여러분들? 입금 불산입. 수익이 감소해야 되는 거 2만 원에서 빵으로. 그죠? 그 다음에 차변에 뭐 미수 수익이든 아니면 이자 수익이든 2만 원.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자산의 차인데 차감종이니까. 뭐 이렇게 떴던 거예요. 이것만 있다라고 가죠. 그죠? 요런 경우. 근데 회계는 여러분 이게 장부가 회계라는 회계? 회계에서 이자수 2만 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세 대상 소득이 지금
과세 대상 소득이 8만 원이지만 이거는 회사가 세법에서 야 미안하지만 발생주에 따른 거 인정 못해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기업 회계 기준은 요 10만 원 이자 수익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거 요 10만 원 베이스로 20% 곱한 2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8만 원은 세법에서 장부에서 계장한 이자 수익 인정 안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8만 원은 여기 있는 과세 대상 소득 8만 원 있죠? 요 베이스는 세법상 이익이에요. 맞죠? 즉 이자 수익 2만 원이 없는 거. 회계는 이자 수익 2만 원 있잖아요. 발생했죠? 이자 수익 발생액 여기에다가 20%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생한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리 의무 확정주에 따라선 8만 원이지만 맞죠? 발생주에 따라서는 이익이 이자 수익 2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발생주에 따르면. 그럼 10만 원 베이스로 법인세 비용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베이스면 얼마야 돼요? 이자 비용은 2만 원이야지. 2만 원에. 2만 원. 10만 원에 20%가 2만 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 논리 일단.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냐면 그러면 요 2만 원 있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유보자 단기에 요게 단기다라고 하면 요게 단기다라고 하면 얘가 단기에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근데 미래에 어떻게 돼요? 여기 10만 원. 근데 미래에 입금살인 2만 가산도 나온단 말이에요. 미래에 가산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표정도 안 좋으셔가지고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그럼 X2년도 어떻게 해? X2년도에. 자, X2년도. 자, X2년 6월 30일 날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6월 30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회사는. 요때 이자가 현금으로 들어왔대요. 응? 현금 들어왔으면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요때 현금 4만 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일단 2만 원은 전년도에 이자 못 받은 거 받은 거예요. 2만 원 이렇게 잡겠지. 됐죠? 그 다음에 올해 이자 수익 발생분은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적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세법은 요거 올해 연도 이자 다 잡아라. 맞죠? 권리 의무 확정주에 따르면 네가 은행에서 받을 건 확정되는 게 받았을 때다. 은행하고 약정은 안 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때 이자 수익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 4만 원 전부 다 그냥 세법은 되세요? 이렇게. 예. 그럼 세무조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X2년도에는 입금 선임 나오죠. 수익이 증가해야 되니까 2만 원이. 그죠?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또는 이자 수익. 얘가 2만 원 플러스 6으로 추인되잖아요. 왜? 차이가 났던 자산이 미수 수익이었죠. 그렇죠? 근데 미수 수익이 소멸되잖아요. 받으면. 소멸이니까 추인되잖아요. 지금 입금 산입 2만 원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됐죠? 일단 X2년도는 무시하고 일단 지금 당장 X1년도 올게요. 그럼 당연히 발생주의에 따른 법인세는 10만 원 베이스지 8만 원 베이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죠? 여기는 이자 수익 계산 안 돼서 8만 원이지만 그렇죠? 회계상 발생주의는 이자 수익 2만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2만 원 더하면 10만 원 여기잖아요. 여기?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유보로 세금을 덜 내지만 미래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낼 거잖아요. 더 낼 세금 효과 표시해달라, 표시해주자라는 더 낼 세금. 알죠? 그럼 더 낼 세금은 우리가 이제 미래세율 곱하는데 미래세율도 20%라고 가정. 그럼 요때 X2년도에는 과세 대상 소득이 12만 원이고. 맞죠? 그럼 이 12만 원에는 아까로 따지면 이자 수익이 4만 원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세법상은.
여기는 빵이 포함된 이자 수익 빵. 세법상 이자 수익 빵이고, 여기는 세법상 이자 수익이 4만 원. 그쵸? 근데 아까 우리가 법인세는 뭐냐면 장부상 이자 수익 2만 원에서 더해야지. 8만 원에다 2만 원. 이게 포함이고, 2만 원 포함. 2만 원이 포함되면 10만 원인 거고. 맞죠? 근데 우리가 이자 수익은 세법상은 4만 원인데, 회계는 방금 X2년도에 여러분 2만 원만이었잖아요. 맞죠? 2만 원만 발생하고 있었잖아, 아까. 그죠? 그럼 여기 4만 원 포함된 게 12만 원인데, 세법은? 근데 회계는 2만 원 포함돼야 되니까 10만 원이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때는 장부상, 회계상 이자 수익 2만 원. 포함되면 당연히 10만 원이야지. 4만 원 포함돼서 12만 원이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금액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부담액인 거지 회계상 법인세 부담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회계상 이익은 둘 다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법인세 비용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안 돼. 알죠? 자, 그럼 분계 끊어볼게요. 자, X 1년도 회계처리입니다. 자, 일단 실제 우리가 요 X1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그러면 12월 31일자 입장에서 요 16,000원 법인세 있죠? 요 16,000원의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실제 법인세잖아요. 회계상 법인세는 아니에요. 대변에 미지급 법인세라고 표현해 줍니다. 16,000원. 됐죠? 16,000원 일단. 됐죠? 근데 이건 법인세 비용이 아니에요. 미지급 법인세. 당장 다음 연도 3월 말에 내야 될 법인세법상 부담액. 근데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예요. 그러면 지금 이 X1년도죠.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 2만 원은 나중에 플러스 유보 2만 원 추인될 거잖아요. 바로. 맞죠? 그러면 플러스 유보니까 나중에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이 나오는 거죠. 발생하는 거. 더 낼 세금. 맞죠? 그럼 그걸 미리 알려줘야 된다. 미래에 더 낼 세금이 2만 원. 여기죠. 미래니까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예요. 맞죠? 그래서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에 미래세율 20% 곱한 거 있죠? 곱한 4,000원만큼이 X1년도 말 입장에서 볼 때 얘는 미래잖아요. 미래에 더 낼 세금이 4,000원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더 낼 세금이니까 계정권 뭐로 잡아야 돼요? 자산? 더 낼 세금. 부채죠? 더 낼 세금이니까 우리가 법인세, 더 낼 세금, 경제적 효익이 나가는 거잖아. 돈 나가는 거. 맞죠? 근데 미래니까 이연 법인세 부채다라고 잡는 거예요. 4번. 4번이 4,000원. 그러면,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1번. 법인세 내야 될 걸 미지급 법인세 적는 거예요. 분개는 안 내요, 시험에. 맞죠? 그 다음에 2번. 미래에 더 낼 세금이든 덜 낼 세금의 효과를 적어주는 거예요. 맞죠? 3번.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적 끝나요. 그러면 우리 아까 발생주의 때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 비용 나왔잖아요. 10만 원에 대응되는 20% 2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맞죠? 굳이 아까 제가 분계 끊어서 했지만 분계를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적으면 발생주에 따른 회계상 이익, 발생주에 따른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제 X2년도 할게요. 시험에서 X2년, 1년도만 돼요. 자, 이제 X2년도. 회계처리. 이제 X2년 12월 31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24,000원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되거든. 다음 연도 3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미지급 법인세 24,000원. 됐죠? 근데 이제 아까 X1년도 입장에서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이 4,000원이었잖아요. 근데 X2년도 말 입장에서는 이제 더 낼 세금은 없어요. 더 낼 세금 없잖아요.
미래에 더 낼, 항상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미래에 더 낼 세금, 덜 낼 세금이에요. 그럼 X1년도 말 입장에서 얘가 미래에 더 낼 세금이었지만 X2년도 말 입장에서 미래에 뭐가 없잖아요. 그럼 이연법인세 부채를 까 0이 되는 거지. 부채는 여러분들 2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 이연법인세 부채액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효과 없다 이제. 미래에 더 낼 세금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1, 얘가 2. 그럼 아까 마지막 3,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적으면 알아서 여기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회계상 10만 원에 대응되는 20% 곱한 2만 원 나오잖아요. 맞죠? 이 순서 지키시면 이 계산 문제는 바로 풀려요. 말 문제는 쉽거든.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지급 법인세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내야 될 법인세 부담액 있죠. 그걸 부채로 기록하시고 그다음 미래에 더 낼 세금, 덜 낼 세금을 여러분들이 X인도 안 내요, 시험에. 그렇죠? 그거를 효과를 여러분들이 차변이나 이연법인세 자산이면 차변, 이연법인세 부채면 대변. 맞죠? 하시고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적고 끝나요. 그럼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 적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물론 문제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풀어볼게요. 좀 이따. 자, 그럼 말 문제 갑니다. 없나 말 문제? 여기 안 적어놨나? 요거. 이거 당연한 건데 뭐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미래에 더 낼 세금과 덜 낼 세금이잖아요. 미래에. 맞죠? 그래서 미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미지급법인세는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이잖아요. 세무서에. 예, 그럼 얘는 단기 세율. 맞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현재 가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세금을 왜 현재 가치 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원래 그 뜻 아니지만 요거 설명하면 좀 복잡해요. 우리 결산조정상 기억나시죠? 결산조정상 그건 장부에 언제 송금 먹을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세금을 현재 가치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언제 추인이 될지 알죠? 언제 추인이 될지. 언제 추인이 될지 알지만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장부에 계속 안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효과를 알 수가 없어서. X 3년도 해야 되는데 X 막 7년도에 하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밑줄 치고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어디냐면 187페이지로 갑니다. 자, 맨 아래 1번 의 있죠? 1의. 자, 세 줄 밑줄입니다요. 187페이지 맨 아래 1번 의. 자, 회계상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 세무기준액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산 부채의 차이니까. 맞죠? 그 뜻입니다.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얘기하는 거 이거. 계속 밑줄. 이러한 것을 일시적 차이라고 하죠. 일시적 차이, 이거 재무회계 용어입니다. 일시적 차이라고 하는데 미래입니다. 항상 용어는 미래로 따져요. 미래의 과세소득을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데 만약 미래의 법인세를 증가시킨다면 미래의 더 낼 세금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로 법인세를 절감시킨다면 경제적 효익이 들어오는 거죠. 원가 절감이니까. 그러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88페이지. 자, 2번. 맨 위에 큰 2번입니다. 자, 맨 위에 큰 2번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이라고 있죠. 혹시 거기 세무조정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세무조정. 그 가로치고 단기라고 좀 단기. 세무조정에다가 가로치시고 단기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가산 조정 플러스 유보,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가 단기의 세무종이다 이 뜻입니다요. 자, 그럼 첫 번째 줄의 밑줄 가산 조정 플러스 유보의 밑줄고 첫 번째 가산 조정 플러스 유보. 그럼 단기에 가산 조정 플러스 유보 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죠. 미래에. 그럼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니까 미래에는 세금을 절감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감시키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줄. 차감할 오른쪽. 차감할 일시적 차이. 그럼 미래에는 세금을 차감하니까 그만큼 세금 원가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연법인세 자산에 비추시고 여기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나머지 설명할게요. 보시면 자, 여기 화면 좀 다시 화면 좀 예를 들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이때 단기에 가산 조정이 예를 들어서 2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중에 2만 원으로 추인될 거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맞죠? 2만 원. 그래서 미래에 법인세를 절감시키죠. 근데 알고 보니까 X2년도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있죠? 요게 내가 결손이 난 거예요. 10,000원만큼. 결손이 난 거야. 그럼 결손이 나면 요게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미래에? 없어요. 맞죠? 그럼 미래에 세금을 절감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미래에 이거 하려면 3만 원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 소득이 나야 그것만큼 절감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뜻이에요, 이 뜻. 그게 어디 있냐면 오른쪽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 오른쪽에 두 줄 밑줄이에요. 자,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뭐냐라고 하면 미래에 과세소득이 충분해야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한 효과가 있다는 미래에. 이해되세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과세할 소득이 충분하다. 맞죠? 그러면 그것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말 문제만 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에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칸에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의 밑줄. 그럼 얘는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유보니까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에 플러스 유보니까 가산할 놈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밑줄 치시고 그럼 가산하면 미래에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럼 더 낼 세금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 비추시고 근데 얘는 좀 특이해. 뭐냐면 거기 실현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의 밑줄입니다. 항상 인식의 밑줄. 자, 이거 보실게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차감 조정이 2만 원 나왔어. 나중에는 가산 조정이 2만 원.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니까 X2년도에 4만 원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큼 세금을 더 낼 세금이 없잖아요. 얘가 플러스 2만 원 돼봤자. 맞죠? 근데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산처럼. 하래요, 하지 말래요, 부채는. 저기 항상 항상 인식하라는 거잖아요. 왜 자산은 반드시 확실할 때만 인식하고 왜 부채는 항상 인식하래요? 이것도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가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은 항상 확실할 때 잡는 거고 부채를 잡으면 대부분 비용이 오잖아요. 비용. 맞죠? 그러니까 부채가 올라가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부채는 늘상 인식하라라는 것도 보수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 말 문제 장난 무지하게 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세 회계 측정입니다. 자, 거기 가로 1번 단기 법인세 부담액 보이세요?
그게 지금 우리 방금 사례로 따지면 미지급 법인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세금 낼 거. 그럼 단기 세율로 세금 내야죠? 그래서 밑줄.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 자, 근데 이제 가로 2번. 제목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죠. 그럼 얘는 미래에 더 낼 세금, 덜 낼 세금이니까 미래 세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굵은색 글씨의 밑줄. 미래 예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밑줄이면 전부 다. 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보고기간 말마다 재검토돼야 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한지 안 한지 검토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맨 아래 4번 표시 있죠,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자산하고 부채는 상기하면 돼, 안 돼? 회계. 안 돼? 원칙이 안 됩니다. 자산하고 부채 다른 성격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우리 회사가 연결 재무제표 써요, 연결. 근데 이 연결 재무제표는 무조건 해외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 기업인데 나한테 종속돼 있어. 그럼 연결해요. 알죠? 그럼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세기본법이나 이런 데 있으면 연결 납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법인들은 합쳐서 몰아서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상기합니다. 이때는. 근데 만약에 내가 해외 법인들이 있대요. 그럼 걔네들 상계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연결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종속법이니까 연결 재무제표 쓰고 그럼 상계할 수 있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 188페이지 큰 4번 표시에 가로 2번. 자, 두 줄 밑줄. 자,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동일한 과세 당국과 관련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연결 납세제도 채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문제 저랑 풀고요. 마칠게요. 어디로 가주시냐? 194페이지 갑니다. 194페이지. 좀 어려우니까 저랑 풀어야 되거든요. 같이 풀게요.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X1년도의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놨구나. 잠깐만요. 여기다 썼는데 그냥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니까 자, 가로 1번에 볼게요. 가로 1번에 자, 당기에 발생한 차이와 실현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보니까 X1년도에 재고자산 평가감이 4만 원이래요. 그럼 거기 재고자산 평가감에다가 플러스 유보라고 적어주시고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플러스 유보죠, 평가감. 그죠? 그럼 우리 바로 추인되는 놈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랑 평가 머시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미래에 추인된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접대비 또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이 16만 원. 근데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유보예요? 아니면 그냥 사유출이에요? 기타 사유출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일시적 차이라고 표현하지만 재무회계에서 그렇게 표현을 일반적으로 해요. 근데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유출이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구적 차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영구적 차이. 그냥 재무회계에서의 딱 기준에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 영구적 차이는 미래의 세금을 덜 낼 이런 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추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구적 차이는 그냥 올해의 법인세 비용에 반영해버립니다. 알죠? 아무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인세율은 10%래요.
그죠? 그리고 X2년 볼게. 20X. 이게 X1년도 입장에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X2년도에 재고자산 평가가 바로 마이너스 4만 원으로 추인되잖아요. 마이너스 6으로. 그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미래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년도에 플러스 유보 4만 원이니까. 나중에는 마이너스 유보 4만 원으로 추인되죠? 그럼 요거만큼 덜 낼 세금이잖아요. 미래에. X1년도 입장에서 미래에 덜 낼 세금은 4만 원이죠. 물론 4만 원에 미래 세율 20% 곱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세율 20%죠. 미래 세율 20% 곱한 8천 원만큼 미래에 덜 낼 세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올해연도 말에 알려줘야지. X1년도 말에. 이해되시겠어요? 계속 볼게요. 자, 가로 2번. 자, X1년도 초 이연법인세 잔액은 없으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200만 원이다. 거기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회계상 이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로 3번. 거기 뭐 있죠? 미래의 과세소득은 충분하다고 가정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냐면 덜 낼 세금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미래에. 그럼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면 보시면 이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하면. 자, 지금 X1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2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세무조정이 재고자산 평가감이 있고요. 이건 안 적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럼 얘는 X2년도 미래에 X2년도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죠. 그죠? 일단 추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또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는 추인 없어요. 그죠? 그냥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는 거죠. 딱 가산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은 220만 원이고 이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율은 현행 세율이 10%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법인세 부담액은 22만 원이다라는 22만 원. 되세요? 22만 원. 그럼 아까 이 법인세 부담액을 무조건 미지급 법인세 집어넣으라면서요. 1번.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선 X2년 3월 말까지 22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1번 22만 원. 오케이? 이렇게. 왜냐면 우리 지금 법인세 비용을 구할 때는 그냥 1번, 2번 하면 나머지 3번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요 X1년도 말 입장에서는 여기 X1년도 말 입장에서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만큼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요 4만 원에 20% 미래 덜 낼 세금이니까 미래 덜 낼 세금 미래 세율 곱해야지. 미래 세율은 지금 몇 프로예요? 20%. 그러면 4만 원에 20%인 8천 원만큼 X1년도 말 입장에서 미래에 덜 낼 세금이 여기 8천 원 있다라는 거예요. 8천 원. 이렇게요. 8,000원? 됐죠? 그럼 여기 마지막 3번 법인세 비용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저 지울게요. 이런 표준 이거 필요해. 그럼 나머지를 우리가 3번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풀려요. 요렇게. 이게 결론. 그래서 시험에 3번 물어보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죠? 이렇게. 일단 요거처럼 보시면 한마디로 요거. 여기 보시면 그럼 이거잖아요. 여러분 200만 원의 10%만큼이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 비용이죠, 올해.
회계상 이익의 대응이 2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여기 접대비 한도 초과는 영구적 차이니까 그냥 16만 원 올해 세율 10%만큼 법인세 늘려버리는 거예요. 법인세를 미래에 줄이는 효과는 없어, 얘는. 줄이는 효과 없어요. 아, 여기? 줄이는 효과 없고. 그 다음에. 근데 4만 원에 근데 4만 원에 20%만큼 법인세를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행세율은 10%죠. 10%인데 미래에는 20%니까 그러면 10%만큼의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거. 법인세 절감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10%. 요 차이예요. 요 20%와 여기 있는 10%의 차이.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우리가 법인세, 올해 법인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구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차이 나는 금액을 적으시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암기해 주시고. 자, 됐어요. 오늘은